소아를 보려고 하는 저희 후배 선생님들이 거의 안 계세요. 수명 남짓 정도밖에 1년에 배출이 안 돼요. 학원보다 뒷순위를 밀려야 되나? 오전이나 이럴 때는 저희도 되게 한가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잘해주는 치과 대표원장 고범진입니다. 상당히 가슴이 먹먹해지시는데 저희 소아치과만의 일은 아닌데 고충이 참 많죠. 이거는 과거에도 비슷했어요. 소아를 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좀 줄어가고 있어요. 소아치과뿐만이 아니라 뭐 소아과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이미 좀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근데 소아치과는 기본적인 숫자가 좀 많이 적기 때문에 뭐 접하시진 못하셨겠지만 실제로 저희 내부에서 봤을 때는 소아를 보려고 하는 저희 후배 선생님들이 거의 안 계세요. 운영적인 면에서 보면 사실은 어린아이들 치료가 병원 운영하는 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어떤 수익성을 가져오는 진료는 아니거든요. 정말 아니에요. 의료진 대 환자, 사람 대 사람 이런 식으로만 접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게 환자는 내 자기 결정권이나 어떤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치 않은 존재란 말이에요. 저희가 접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이제 보호자가 성인하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의사소통이 오류들이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소아를 진료한다는 고충은 좀 갈수록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몇 분 아시는 분들 계시니까 말씀을 나누는데 아예 배제. 그냥 아예 학생 때부터 어린아이는 나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배제를 해요. 근데 과거에 생각해보면 20몇 년 전에 제가 공부할 때도 사실은 소아치과는 가장 기피과였어요. 실제로는 아이 우는 소리만 들어도 나는 애는 못하겠어 이러는 저희 동기들이 훨씬 더 많았고요. 소아치과 자체가 뽑는 인원도 굉장히 적어요. 저희 학교는 뭐 한 해에 2명만 뽑았고 전국에 있는 11개 치과대학 다 합쳐도 뭐 20명 남짓 정도밖에 1년에 배출이 안 돼요. 원래부터도 하려는 분위기가 많이 없고 게다가 출산율 감소 이런 얘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예 그냥 아이들 진료는 나의 치과의사 인생과는 동떨어진 상관이 없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사실 앞으로도 좀 걱정입니다. 사실 전망이 굉장히 어둡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를 원래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치과대학에 들어가서 내 치과의사를 하겠다 뭐 요런 시절 이전부터도 저는 이제 작고 귀여운 요런 어떤 존재에 대한 그 마음이 되게 크거든요. 제가 꼬맹이 때 찍은 사진을 우연히 보면요, 동네 동생 꼬맹이 이렇게 안고 있는 사진이 되게 많아요. 자연스럽게 치과대학에서도 이제 어린아이 관심을 갖게 됐고, 제가 이제 소아치과 진료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한 거는 이제 장애인 진료 쪽을 조금 더 하고 싶어서 배우게 된 게 많지만, 소아 진료를 하다 보니까 아이가 커가는 과정을 함께 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어떠한 노력들을 조금 더 기울였던 게 이 아이가 자라서 엄청나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는 소아를 진료하는 걸 놓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아시겠지만 또 뭐 이런 것도 좀 있어요. 학원 가야 돼서요. 근데 솔직히 조금 마음 아픈 게 언제부터 병원에 치료하는 게 학원보다 뒷순위를 밀려야 되나. 학원 강사분들 보신다면 죄송합니다만 그런 뜻은 아니고, 학원 가야 돼서 뭐 해야 돼서 다 본인 일정이나 일과를 다 우선시하고 남은 짜투리 시간에 병원에 딱 와서 편한 진료를 받고 가겠다, 이런 식의 세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뭐 그런 부분이 갈수록 힘들어지기는 하지만, 아이들 크는 거 한 해 한 해 달라지는 거, 또 처음에 무서워하거나 이랬던 친구들이 저랑 막 이야기하면서 커가는 과정을 보면 제가 제 아이를 키우는 것과 또 별개로 정말 수많은 아이들의 미래를 제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그거를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소아를 진료하는 부분이 좀 포션이 큰 병원을 가시면 거의 비슷해요. 3, 4시에 껴있는 진료 예약은 사실 거의 시간을 맞춰드리기가 어렵다고 봐주셔야 돼요. 이게 너무 죄송한 이야기이기는 한데, 오려고 하는 시간은 다 비슷하시거든요. 왜냐면 학교 끝나고 어린이집 끝나고 이때 몰려요. 근데 물리적으로 저희가 한 타임에 소화할 수 있는 그 환자 수가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효율적으로 잘하고 싶어도 기본적으로 환자를 소화하지 못하고선 병원이 돌아갈 수가 없는데, 이렇다 보니까 몰려드는 그 시간대에는 저희도 조금 더 많은 환자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 병원뿐만이 아니라 어떤 병원을 가셔도 어린아이들이 오는 시간대는 거의 비슷하게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오전이나 이럴 때는 저희도 되게 한가하거든요. 그러면 가끔은 어떤 분들은 왜 내가 이 시간에 예약해서 왔는데 예약 시간에 바로 못 보냐, 이런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어떤 아이는 되게 잘 바로바로 진료를 보도록 저희에게 입을 아는 걸 허락하지만, 어떤 아이는 진료실에서 만났는데 일단 저 구석에 바닥에서 울고 있는 아이부터 시작해서 차에 올리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소아는 좀 변수가 많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밀리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만났는데 이 친구가 그날 갑자기 다쳐서 이가 부러져서 왔다. 그럼 그날 어떤 식의 결과를 또 내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변수들이 좀 많이 존재하는 진료 환경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밀리는 부분도 좀 있어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봐드려야죠. 당연히 저 믿고 오시는 분들인데, 그런 부분만 조금만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저희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집에서 예를 들어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팠어요 라고 이제 부모님께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보호자분들은 얘가 무슨 탈이 나서 아픈가 보다 라고 병원에 오시게 돼요. 근데 병원에 와서 어디 아팠니 물어봐. 얘가 안 아팠다 그래요, 누워가지고. 그러면 어머님들은 너 아팠다며, 왜 아팠다 그랬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많이들 하시는 생각이 그냥 얘가 겁이 나서 숨기려고 안 아프다고 하는 거다. 그럼 뭐 어떤 문제를 찾아내야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봐도 입안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어떤 치료 계획은 그러니까 환자 본인이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상태에서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거기 때문에 보호자분들하고 그런 의사소통 자체가 아주 원활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어떤 식의 반응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들을 저희에게 잘 전달해 주시고요. 그 부분을 참고해서 실제로 검진하거나 이제 진단을 내려서 치료 계획을 세우는 저희들의 진단 계획을 조금 더 신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는 구강 내에 특정한 질병이 없어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걸 알고 설명드리는 거니까 그런 쪽에서는 조금 더 신뢰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주제도 뭐 진료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진료실에서 접하는 어떤 사람 사이 관계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렸어요. 아이를 진료한다는 거는 생각보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긴 합니다. 근데 그만큼 아이를 한 사람, 한 성인으로 성장시키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 부분에 힘든 부분을 치과적인 부분 요만큼만이라도 저희가 좀 덜어드릴 테니까 몇 년이 지나도 꾸준히 만나면서 같이 더불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잘해주신 치과 대표원장 고범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